자, 이번에는 다시 HTML로 돌아갈게요. 자, HTML에서 자, 클래스 파트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번에도 클래스 파트를 하나 만들 건데, 이번에 클래스는 보더가 아니라 mp 샘플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샘플 하나 만들고, 이 자리에다가는 p 태그를 이용해서 마진과 패딩의 쓰임새를 조금 더 파악해보자 라고 쓰겠습니다. 자, 힌트를 살짝 하나 더 드리자면 여기다 쓸게요. 자, 하나의 요소에서 요소 내에서 첫 번째 존재하는 요소가 플롯 처리되어 있지 않다면, 물론 플롯과 포지션이라고 언급을 해야 되지만, 자, 있지 않다면 마진 값을 사용할 경우, 정확하게 말하면 마진 탑 위쪽으로 처리되는 값을 사용할 경우에,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자신이 아닌 부모 요소를 마진 처리하게 된다 라고만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숨은 기능들이 꽤 많아요. 자, 요 내용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 세팅하고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웹페이지에 마진 패딩이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리스트 li에서도 처리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웹페이지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디에 들어가 있는 마진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가 떠 있는 것처럼 h에도 마진이 따로 또 존재해요. 별도로. 자,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웹페이지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각자 자기들만의 고유 마진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패딩도 마찬가지고, 그걸 먼저 정리하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위로 쭉 올라가서, 자, 내용 진행 전 앞서서, 자, 기본 마진이라는 아이와 패딩이라고 하는 아이를, 자, 요소를 지우고 시작하기 라고 쓰겠습니다. 자, 많은 걸 하려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들만 먼저 할게요. 자, h1이 있었죠? 그리고 h2는 없나요? 자, p 있었죠 아까? 그리고 아까 얘네들을 감싸고 있는, 우리 알고 있는 바디라고 하는 아이도 있었죠. 자,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UL도 아까 마진 있는 거 봤으니까, 자, 얘네들에 대해서 마진과 패딩을 일단은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이는 이 UL에 들어있는 마진 패딩이라는 이 값은 쓸 필요가 없겠죠. 위에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지우고,
시작할 거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바디라고 하는 아이 자체는 어떤 브라우저는 바디를 인지하고 어떤 브라우저는 HTML을 인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HTML, 바디로 해서 마진 패딩을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더 많은 것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썼고요. 결과는 상단에 이렇게 붙어서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 더 있네요. 중간에 써놓은 HR도 존재하기 때문에 H2도 있나요? 자, H2도 있대요. 자, 요 정도 하면은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죠? 3, 4, 5, 6까지 써야 되는구나 라고 미리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나중에 쓰긴 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진행하기 앞서서 처리하는 게 맞죠. 그래서 나중에 쓰긴 했지만 참고하시라고 언급을 한 거고. 자, 내려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또 나머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보셨던 mp샘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 아이에 대해서는 자, 제가 90%라고 써볼 거고요. 높이 값은 300픽셀이라고만 우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더 2픽셀의 솔리드, 자, 회색의 선을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마진 오토라고 하는 아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오토가 뭘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0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큰 것 같으니까 줄여서 70% 정도로 쓸게요. 자, 그리고 mp샘플의 내부에 들어있는 p태그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하겠습니다. 자, 가로값 100% 그런가? 자, 50% 만들어 줄 거고요. 높이값은 자, 50픽셀로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은 자, 녹색 계통으로 하나 써주도록 할게요. 자, 구분하는 용도로만 보더, 버텀, 1픽셀, 솔리드, 파란색의 선을 밑에 깔아주겠습니다. 된 것 같아요. 자, 이 아이의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결과물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자, 높이가 너무 작아서 얘가 지금 밀렸으니까 조금만 더 줄게요. 8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얼추 들어갔네요. 조금 더 작다 그러면 요거 좀 더 늘리셔도 됩니다. 자, 늘리면 그렇다. 자, 근데 뭐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현재 내용물들을 결과를 보면 자, 끝에 상단에 딱 붙어 있어요. 그쵸? 붙어 있는데 얘를 저는 조금 띄우고 싶어요. 흔히 말하는 얘를 여기서부터 요 크기만큼 딱 내려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에서 이렇게 공간에 배치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게 원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쭉 밀어볼까요? 먼저 왼쪽에서부터 밀면은 자, 첫 번째 요소만 가지고 할게요. 일부러 P 중에 nth of type 첫 번째 중에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자, 마진 하고 오토를 써보겠습니다.
자, 마진 오토라고 하는 뜻 자체는 좌우를 공간을 알아서 처리해라, 말 그대로 오토로 처리해라 라는 뜻이 되면서 가운데 배치하게 되는 명령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단 블럭일 때만. 자, 결과를 보시면 내용물은 이렇게 가운데 오게 됩니다. 두 번째 거 선택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자, 저는 여기다 마진 버텀 30픽셀을 써볼게요. 그럼 첫 번째 아이를 기준으로 누구에게? 두 번째 쪽, 누군지 모르겠지만 P 뒤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30픽셀만큼 거리를 둬라 라고 명령을 준 거예요. 자, 거리를 둬라고 명령을 줬기 때문에 실제 결과물은 사이가 떠 있는 게 맞겠죠. 자, 내가 얘를 밀은 것처럼 나도 부모에서부터 밀려서 내려와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마진 탑2라고 써서, 자, 버튼보다 탑이 이름상으로는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라는 생각에서 먼저 썼어요. 100픽셀만큼 난 위에서부터 띄워야겠다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아주 잘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 맨 첫 번째 있는 아이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웹기초라고 하는 이 H1은 글씨가 써있는 감싸고 있는 랩의 자식으로 H1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 안에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얘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맨 위에서 해도 되지만 일단은 보여드리려고 하는 용도니까 제가 여기서 H1에다가 마진, 구분하기 위해서 가로값 300픽셀로 쓸게요. 뭐 필요하시다면 높이값 40픽셀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자, 간단하게 H1 디자인 해봤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갔죠? 자, 여기다가 똑같이 마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오토만 쓰면 가운데 오고요. 마진 버텀 200픽셀 쓰면 밑으로 밀어내는 거 맞고요. 200 너무 기니까 20으로 줄일게요. 자, 마진 탑으로 옮겨 쓸게요. 마진 탑으로 해서 50픽셀로 옮겨 쓰면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으니까 얘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는 위에서 아까 아니죠, P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의 요소 내에서 첫 번째 요소는 플러시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라면, 플러시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산에서는 마진 탑의 값을 사용했을 때 자신이 아닌, 자, 제 아들의 발음이네요. 자신이 아닌 부모 요소를 뭐한다? 마진으로 처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부모를 끌고 내려가 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자, 흔히 말하는 버그가 아닌 버그가 되는 거죠. 자, 그냥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자식과 함께 부모가 같이 막 산에 올라가요. 그때 아이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혼자서 막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언가를 붙잡겠죠. 그러면 가장 바로 옆에 있는 부모를 딱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텨버려요. 그러면은 애는 떨어지려고 하는 만큼 뭐가 되느냐? 부모가 같이 내려와 버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끌고 내려와요. 자, 그럴 때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바닥에 그렇게 높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애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서 좀 더 내려주잖아요, 바닥에. 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부모까지 떨어져 내려와서 공간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여기도 이 회색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H1을 감싸고 있는 랩에다가 패딩을 통해서 밀어서 내리는 거예요. 패딩으로. 패딩으로 밀어 내리시면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죠. 자, 이때 마진탑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첩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값이 생각보다 많이 떠버려요. 그쵸? 희한하게도 내가 생각했던 패딩이니까 패딩 값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수치를 가지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없애줘요. 마진탑은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수치만큼 그대로 처리가 됩니다. 요거는 처음에 개념 정리했을 때 꽤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거 이제 더블 마진 효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뭐 마진과 마진이 겹쳤을 때 처리되는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하나를 마진을 탑을 썼을 때 자신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부모를 끌고 내려와 버린 현상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마진에 대한 흔히 저주라 그러죠. 마진의 저주라고 불리우는 괴상한 현상들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 지금이야 설명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만 설명드리고 이런 경우로 설명드리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중간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처리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첫 번째, 하나 요소의 마진을 첫 번째 요소에다가 마진을 쓰면 자신이 아니라 부모 요소의 마진값이 먹는다. 자,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어떤 의도로 이 개발자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함부로 마진을 막 갖다 쓰지 마라 라는 의도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수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 P 요소가 마진 버텀이 3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30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때 밑에 있는 요소를, P 밑에 있는 요소를 다 필요 없고 마진, 자, 탑을 쓸 겁니다. 자, 이때는 이 P 요소가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끌고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얘는 먹어요. 자, 이때 요거 잠깐 지워보고 설명할게요. 30 잠깐 지우고 마진탑을 50픽셀을 써보겠습니다. 잠깐 첫 번째 있는 아이의 마진 버텀을 지워놨어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있는 아이의 마진탑을 쓰면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확인했고, 저는 그래서 마진 버텀을 다시 살려놓고 2에다가 마진탑을 10픽셀만큼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P와 P 사이의 실제 높이는 몇이 나올까요? 40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위에서 30 밀었고 아래에서 10 밀었으니까, 그쵸? 자,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는 몇 만큼 떴는가. 자, 네, 30이 맞습니다. 요 사이는 위에 있는 아이가 30만큼 내려오게끔 해놨기 때문에 30만큼 가지고 바로 뭐예요? 붙어있죠 지금. 그럼 뭐예요? 얘는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아, 그럼 뭐 위에 것만 적용되고 밑에 건 적용이 안 되나 보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두 번째 거를 제가 50으로 바꾸면 또 얘기가 달라요.
자, 얘는 조금 줄일게요. 자, P 두 번째에다가 마진탑을 50을 써버리면 이번에 떠있는 공간은 30이 아니라 30 아니죠? 50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위, 아래 겹쳐져 있는 상황일 때는 큰 값만 먹는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자, 점점점 마진이라는 나이가 어려워지고 있죠. 네. 어딘가 써놓지 않으면 이거는 외워지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자, 겹침. 이걸 더블 마진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자, 그러면 또 하나 써보도록 하죠. P. 마진 값이 위아래 겹칠 경우에는,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큰 값만 처리가 된다. 단 플롯 처리된 겹침은 제외. 좌우는 또 안 그래요. 근데 위아래의 경우는 큰 값만 먹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일단 좌우는 갈 수가 없죠. 어떻게든. 자, 그러니까 큰 값 쪽이 먹는다는. 네, 큰 값 쪽이 먹어요. 10과 30이 붙으면 10은 처리가 안 되고 30이 붙어버리는 거고, 뭐 50과 1000이 붙어버리면 50은 상쇄가 되고 1000이 먹어버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큰 값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진 효과. 네. 그러면은 자, 여기서 겹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설명을 했고, 하나 더 할게요. 자, 여기다가 마진 값은 공간을, 자, 눈에 보이는 공간의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이기에, 자,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값도 처리가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즉,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줄이는 것도 된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요거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니까, 자, 값도 처리해요. 값으로 처리. 값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쓸게요. 그냥. 자, 됐어요? 게임은 안 되는 거예요. 패딩은 안 돼요. 어제 했었는데 계속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마진으로만 쓸 수 있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건 오토, 마이너스 값, 이런 것들. 패딩으로는 오토나 마이너스 값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네 번째 거니까 세 번째가 건너뛰고, 자, 네 번째에다가 마진탑을 일단은 100으로 띄워보겠습니다. 자, 전체를 조금 더 키워서 3040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1000만 할게요. 자, 네 번째에다가 마진탑을 100을 줬어요. 그럼 네 번째 아이만, 자, 공간을 띄우겠죠. 이렇게 공간을 띄웠는데 저는 이게 아니라 요 사이를 겹치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가로를 좀 줄여볼까요? 자, 위드 50%로 한번 줄이고, 자, 조금 작아졌죠. 자, 작아진 상태에서 마진 레프트 일부러 조금 공간을 띄울게요. 50픽셀 하면, 자, 조금 왼쪽으로 뜨겠죠.
떠요. 자, 그 상태에서 마진탑을 제로를 쓰면 당연히 붙을 거죠. 이거는 뭐 안 써도 알고 계시니까. 마이너스 100 픽셀이라고 쓰면, 자, 위로 갈수록 마이너스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로 갈수록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값을 뭐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색깔 때문에 안 보이네요. 자, 색깔까지 하나 써줄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써서 구분하겠습니다. 자, 색깔을 써서 구분해서 확인해 보신다면 이제는 올라간다라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죠. 네, 텍스트나 뭐 이런 것까지는 일단은 건너뛰는 거고요. 자, 개념. 자,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살짝만. 일단 올라갔을 때 뭐 텍스트 글씨에 관련된 거는 좀 겹치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 단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마진 값은 오토 가능하고요. 좌우에 한에서는 퍼센테이지 값 처리가 가능하지만 위 아래는 퍼센테이지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 권장하지 않는 지양합니다. 지향 아니에요. 지양이에요. 자,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직접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요거에 관해서 자, 마지막이라고 써도 되지만 5번째라고 쓰겠습니다. 자, 5번째 요소에다가 가로값 50% 쓸 거고요. 자, 높이값 자 100픽셀이라고 쓸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노란색이라고 일부러 눈에 띄게끔 따로 만들겠습니다. 자, 따로 만들어서 자, 처리하고 자, 결과는 있습니다. 자, 이때 마진 오토라고 쓰면 당연히 좌우 가운데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몇 번 해봤으니까. 근데 저는 얘를 마진 레프트, 자, 마진 레프트로 쓴다면 10%라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만큼 이동을 하겠죠. 자, 50%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해 갈 거예요. 왜냐면 가로값이 50%인데 50%만큼 이동해라 그러면 절반만큼 이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절반만큼 이동이 된 것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없이 돼요. 그런데 마진 탑이라고 해서 10%만큼 이동해라 라고 하시면 굉장히 생뚱맞는 값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값이 과연 10%일 것인가 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자, 마진탑이 77이거든요. 그럼 전체 높이가 몇이란 얘기예요? 770이라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전체 높이가 770인가? 자, 감싸는 부모의 자, MP 샘플이라고 하는 아이의 높이 값은 770이 맞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자, 20% 써볼까요? 마진탑으로. 그러면 자, 얘는 154가 나오네요.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가로 기준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조정을 한번 해보죠. 제가 여기를 위를 50%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줄여보고, 자, 50%라고 아예 안 하고 대놓고 쓰죠. 700 픽셀이라고. 자, 줄였어요. 줄여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를. 그러면 자, 수치가 또 다르죠? 10%라고 바꾸면 10%라고 놓고 바꿔서 확인해 보면, 자, 그쵸? 분모 기준으로 뭔가 처리가 되네요. 얘를 오른쪽으로 바꿔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자, 전혀 다른 수치 값을 가지고 있어요. 마진 탑인데 위아래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수치를 기준으로 얘는 움직이고 있어요. 탑은 철저하게 위아래를 퍼센테이지로 주는 게 아니에요. 마진 탑은. 그렇다고 사실은 엄밀히 말했을 때 가로값, 부모의 가로값 폭을 기준으로 보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위아래로는 퍼센테이지로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셨어야 한다라고 먼저 언급을 드립니다. 자, 지향한다. 왜냐? 위, 아래는 명확한 값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부모의 높이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자, 이게 끝인데 갑자기 생각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서 여기다 언급만 할게요. 자, 플롯 기능과 마진 기능을 같이 사용할 경우 마진 오토는 좌우 가운데 배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로 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마지노트 좌우를 알아서 해라고 해놨어요. 근데 위치를 어떻게 했어요? 플롯 레프트면 왼쪽에 붙여, 플롯 라이트면 오른쪽에 붙여. 당연하지, 한쪽으로 붙여라 라고 해놓고 마진을 알아서 주라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 안 되는 거죠. 네. 명확한 정답이 저 쓴 내용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자, 더 설명할 게 없겠죠. 자, 이러한 개념들, 마진을 사용하실 때 그리고 패딩을 사용하실 때 언제 써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각각의 문제점들이 있는가, 주로 90%가 마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긴 했지만 패딩의 용도를 고민해 보시고 마진을 썼을 때 생기는 여러가지 단점, 문제점, 해결 방법, 이런 것들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